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 첫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성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교환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니 솔직하게 성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고민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연습장과 블랙 혹은 빨간색 볼펜을 준비해주세요. 빨간색 볼펜이 없다면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 나의 성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고 균형 잡힌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의 부작용의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세요.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성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알고 있는 단어는 모두 말해봅시다. 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있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섹스는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성 차이에 관련된 것으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거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젠더는 남녀에게 요구되는 사회문화적인 성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역할, 태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각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성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는 섹스와 젠더를 포함한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섹슈얼리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남녀 성 차이나 성 행동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를 설명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랑과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의 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가 성이란 무엇인가인데 이때의 성은 영어로 섹슈얼리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아봅시다. 성 하면 떠오르는 느낌,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세요. 등교 수업 중 학생들이 떠올렸던 단어로는 십자가, 이성친구, 사랑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리고 방금 떠올린 단어가 자신에게 주는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판단해 봅시다. 다들 눈을 뜨세요. 방금 떠올린 단어를 연습장에 적어 봅시다. 긍정적인 느낌이라면 까만색 볼펜으로, 부정적인 느낌이라면 빨간색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그 단어를 적어 봅시다. 다들 적었나요? 지금부터 성의 대표적인 5가지 범주에 대해 각 영역별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방금 떠올린 단어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5개가 있죠? 이건 성의 대표적인 5가지 영역입니다. 섹슈얼리티의 구성 요소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5가지 영역, 즉 친밀감, 감각성, 성 정체성, 위생과 생식, 성의 도구화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친밀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의 뜻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 감정이나 교제하는 것 등 친하고 아주 가깝게 여겨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녀를 떠올린 학생의 경우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녀 성 차이가 아니라 다정한 연인을 떠올려서 남녀라고 적었다면 이 학생은 친밀감으로 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발표한 단어로는 남자친구, 애인, 데이트, 결혼 등이 있습니다. 내가 떠올린 단어가 친밀감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감각성의 영역입니다. 감각성과 관련된 단어 연상되는 거 있나요? 어떤 학생이 감각하면 뭔가 짜릿하고 원초적인 느낌이 난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성의 쾌락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신체 접촉에 대한 욕구, 성적 환상, 몸에 대한 느낌을 떠올렸다면 감각성으로 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발표한 단어로는 19금, 음란물, 숙박업소 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올린 단어가 감각성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성정체성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감 잘 알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성정체성은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에 대한 생각,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신체적인 성을 내면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친밀감 설명할 때 성하면 남녀를 떠올렸던 학생의 의도가 다정한 연인이었다면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 화장실 표지판 등을 생각해서 남녀라고 표현한 학생은 성 정체성으로 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지만 떠올린 장면, 의도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발표한 단어로는 성차별, 남녀 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올린 단어가 성 정체성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위생과 생식 영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생과 생식 영역인데요. 학생들이 이 영역과 관련된 단어로 원치 않는 임신, 성병, 아기 등을 떠올렸었는데요. 성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내가 떠올린 단어가 위생과 생식 영역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성의 도구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도구화한다.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느낌이 와닿지 않나요? 성의 도구화란 성희롱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성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발표한 단어로는 성매매, 강간, 성충동, 특정 성범죄 가해자의 이름을 쓴 학생이 있었고요. 디지털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내가 떠올린 단어가 성의 도구화 영역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이 떠올린 성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하셨나요?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성장 과정, 과거 성과 관련된 경험들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5가지 성의 범주 중에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해봅시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제일 먼저 대답하는 영역은 바로 성의 도구화 영역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성이라고 대답하던데요. 그 예로 감각성을 너무 추구하느라 음란물을 많이 보면 잘못된 성 가치관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성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생과 생식의 범주가 부작용이 있는 영역이라고 발표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의 부작용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으로 영역별 부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친밀감의 경우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작용의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집착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너도 나를 좋아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별도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감각성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쾌락의 끝이 있을까요? 쾌락에 빠지게 될 경우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성행동을 하게 된다면 신뢰가 바탕이 된 친밀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성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성차별, 성혐오 등을 예로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 역할을 잘못 배워 남자는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인관계 및 직업 선택,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 생식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 성병 등에 걸려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을 도구로만 생각하게 될 경우 나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성매매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부작용의 영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은 성적인 느낌이나 성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은 우리가 누릴 권리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소중한 개념입니다. 내가 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성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